주제 발표 세 분의 아주 훌륭하신 발표자분께서 좀 의미 있는 이야기, 그다음 구체적인 이야기들까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세 분의 발표에 대해서 지정 토론자로 6분이 토론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요. 아마 또 오늘 플로어에 현장에 참석하신 또 많은 분들이 발제자분들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 같고, 또 지정 토론하신 분들에 대한 또 여러 또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서 토론자분들한테는 제가 한 7분 정도 각각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7분이 넘으면은 조용히 가서 쪽지를 드릴 테니까요. 예, 가급적 7분 내에 좀 맞춰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렇게 한다면은 뒤에 한 20분 정도 발제자 하신 분들이 조금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현장 참여하신 분들하고도 토론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정 토론 순서는 그 일정표대로 하는데요. 마지막에 아무래도 또 의료원에 대한 시의 또 책무성이나 뭐 시가 전체적으로 또 기획하거나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서 서정혜 과장님이 맨 마지막에 하고 여기 일정표에 있는 순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정 토의를 해주실 분은요, 시의회 일로 굉장히 바쁘신데 처음 저희 시작 때부터 오셔서 들으시고 오늘 또 소중한 토론을 해주실 대구광역시 의회의 김혜정 의원님이십니다. 의원님은 현재 저희 시의회 감염병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고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또 예결위 또 위원이시기도 합니다. 현재 참고로 대구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맡고 계십니다. 의원님 한 7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7분 동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 마음들이 급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고,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제를 해주신 우리 이진용 소장님이나 조승현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의료원이 가야 되는 방향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방향성이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제1의료원의 모습들을 봤을 때는 과연 이대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또다시 겪을 수도 있는 그런 감염병 상황이라든가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과연 대처가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을 둘러봤을 때 저희들이 지금 감염병을 시대를 맞으면서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은 보편적인 의료를 선호하고 있는 그런 환자들 대상으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우리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는 상황도 의료질 향상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의료질 향상을 위해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일 것인가. 저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 의료진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국가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줘야 된다. 우리가 뭐 경찰, 대학, 육사, 뭐 해양 전문대학 이런 부분들을 국비를 통해서 양성을 해왔듯이 앞으로는 국가의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에 또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영남대, 계명대, 가톨릭대, 그다음에 경북대 모두가 대학병원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상급 병원인 만큼 대구시가 인재 양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대학들과 함께 고민을 해서 의료진 양성하는 데 있어서 발판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문화 가족 이런 중심의 지금 의료원이 어떻게 보면 운영되고 있는데 의료질이 향상이 된다면은 내가 가까이에 있는 의료원을 이용 안 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이 그 의료원에 포진해 계신다면은 어느 누구라도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 우선 당장이라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냐? 지금 상급 병원에 계시다가 퇴직한 의료진, 전문 의료진 분들, 이런 분들이 주 1회라도 대구 의료원에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조금 도입을 해보면 어떨 것인가. 주 1회 동안 그런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분들이 진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의료진에게는 뭐 봉사의 정신이라든가 또 아니면 시민을 위한 우리 지역사회 그런 봉사 정신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부분도 될 것이고, 또 그런 전문 의료진이 계시는 그런 의료기관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단기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앞으로의 대구의 제2의료원이 만약에 들어선다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급성 질환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이 의료원에서는 체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 대구에서는 어떤 급성 심장 질환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질환이 생겼을 때 과연 대구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은 의료 급성 진료를 받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갈 것인가를 물어본다면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갈 것을 아마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서울 의료원처럼 체계를 갖추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의료진을 조금 양성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이 의료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료 장비는 고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있어서 그런 의료 장비를 우리가 구축을 해놓고 의료진이 없을 때는 대학병원에 있는 상급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이 순환해서 이렇게 진료를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같이 대구에서 연합해서 할 수 있는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된다면은 우선 대구 의료원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이 우리가 조금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독거노인이나 또는 지금 현재 뭐 쪽방촌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노숙자 쉼터에 계신 분들 또는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과연 우리가 의료의 문제 혜택을 적절히 보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내가 아파도 병원을 찾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대구 의료원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조금 확대해서 그런 분들을 정기적으로 치료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조금 더 중증 환자는 상급 병원으로 추천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조금 구축이 돼야지 누구나 보편적으로 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대구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항상 저는 이제 의회에 있으면서 대구 의료원에 뭐 금년에는 얼마가 지원이 된다 이런 적자에 대한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보는 관점을 달리해서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의료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보편적으로 정말 필수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확대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대구시의 지원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IT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의료 관련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에서 그런 기부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부분이 큽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특정한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러니까 내가 지정해서 지정 기부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조금 더 넓혀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혜택을 조금 줄 수 있다면은
오히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시민들과 기업이 함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가 제2의료원이 지어진다면 저는 일반 보편적인 의료도 할 수 있지만은 또 중증에 대한 의료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삶을 마감할 수 있는 데 있어서 호스피스 병동까지 같이 유치를 해서 정말 1차적인 진료, 2차적인 진료, 중증 진료 그리고 마지막 생을 함께 마무리할 수 있는 호스피스 병동을 우리가 의료원 측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최상의 진료를 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공공의료가 갖춰야 될 그런 부분에 저는 그 맹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병상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은 국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함께 조금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공공의료가 참여하는 부분에 조금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즉각 실행할 수 있는 대안들부터 해서 어떤 방향성까지 아주 포괄적인 내용까지 다 짧은 시간 내에 소중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요,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은재식 사무처장님입니다. 사무처장님은 지금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도 맡고 계시고요,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대구행동 공동집행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처장님 한 7분 정도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코로나19 이전에도 그렇고 뭐 대구 의료원 문제라든지 공공병원 이런 각종 관련된 토론회에 여러 번 와봤었는데 오늘 제가 참여한 토론회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토론이 아닌가. 발제 세 분의 어떤 내용들도 굉장히 논쟁거리를 많이 제기하고 있고 우리 지역 사회에서 앞으로 대구의료원과 제2의료원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굉장히 어떤 그 의미 있는 말씀들을 쭉 해주셔가지고 아마 오늘 자리가 우리 대구 지역의 어떤 공공병원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간단하게 좀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대구의료원 강화하고 확대 뭐 이런 부분들 대구시나 대구의료원 또 오늘 참여한 많은 전문가분들 또 시민사회 모두 동의하고 있고요. 또 이구동성으로 변해야 된다. 뭔가 달라져야 된다. 새로운 어떤 의료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모든 음식, 제가 보기에는 모든 음식은 준비되었는데 이 손님에게 특히 시민들에게 어떤 메뉴를 내놓을 것이냐, 양식이냐, 한식이냐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지금 논의 중에 있고 또 그것이 어떤 메뉴가 될지 좀 오리무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메뉴를 빨리 정해야지 요리를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시민들은 왜 요리가 안 나오느냐고 이렇게 또 아우성 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민들은 그 요리가 빨리 나와야지 우리가 배를 좀 음식을 좀 먹으면서 풍만하게 이렇게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와 대구의료원이 이 요리에 대해서 이제 내놓아야 될다 이런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는 공공병원의 이상을 높이는 반면에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도 동시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당히 목표를 세우고 또 속도감 있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할 시기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아마 공공병원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물 건너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도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구시와 대구의료원은 정말 대구의료원 강화를 위해서 세신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양식과 한식이 어느 거를 좀 내놓는지 아직까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또 여론에 밀려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공공의료를 강화를 외치는 것은 아닌가 또 이런 의구심도 시민들은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구시와 대구의료원 구성원 모두가 분명한 입장을 제출할 필요가 있고 그 입장을 갖고 속도감 있게 논의해야 된다. 그런 걸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이 대구의료원에서 대구의료원 강화와 쇄신 방안을 만들어서 제시하든지 아니면 대구시 차원에서 대구의료원 강화 방안을 시민들에게 제시하든지 아니면 대구시와 대구의료원이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달간, 요즘 바쁘기 때문에 한 달간 안 되겠습니다. 한 1박 2일 정도 합숙하셔가지고 대구의료원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시민들한테 제시하든지 이런 방안들을 좀 돼야지 좀 속도감 있게 논의하는, 아마 오늘 토론이 아마 지금이 어떤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렇게 돼야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 충분히 올라가기 전에 이 사항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은 다 드러났고요. 현재 대구의료원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분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전에도 지역사회에서 대구의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고 문제점도 다 드러났습니다. 지금은 대안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결정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의료원이 공공병원 역할을 하기 힘들다 이 부분도 다 동의되는 것 같습니다. 완전하게 새롭게 태어날 대구의료원을 꿈을 꿔봅니다. 판가리를 해야 된다는데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척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이 대구의료원만 해도 얼마나 많은 논의가 있었고 잠시 코로나에서 가려져 있을 뿐이지 메르스 이전부터 해가지고 공공병원에 대한 얘기들은 시민사회에서 수많이 얘기해왔고 전문가들이 얘기해왔고 대구시는 얼렁뚱땅 동의해왔습니다. 지금은 달라져야 됩니다. 서로 눈치 봐서는 안 됩니다. 또 밀당해서도 안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새로운 것을 놓을 대구시와 대구의료원이 역량이 없으면 없다고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많은 분들이 그 역량을 보태줄 수가 있습니다. 권한만 갖고 있고 역량은 없으면 또 이게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우선적으로 권한이 있는 대구시가 큰 틀에서 대구의료원의 강화 방안에 많은 전문가와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좀 내놓고 청안이라도 내놓고 속당함 있게 토론해서 결정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시기는 아마 올해 말까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사회도 인내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갖고 옥신각신할 수가 없습니다. 판을 갈아서 한식으로 갈지 양식을 먹을지 시민사회와 함께 좀 논의를 해서 그 음식 메뉴를 시민들에게 올려줌으로 꼭 제출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가 그 메뉴를 일정 정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재희 차장님, 예, 시간도 조금 아껴주시고 또 대구시나 대구의료원 또 여기 참여했는 모든 대구의료원을 사랑하고 아끼고 또 공공의료에 대한 발전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 또 문제 제기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구체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주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 번째 토론자로는요 뉴스민의 이상원 기자님입니다. 이상원 기자님은 작년도에 저희들 코로나19 대구 보고 관련해서 국가인권위하고 한국기자협회에서 인권보도상을 받으셨고요. 그다음 특히 공공의료에 대해서 전국의 전문가분들, 대구의 전문가분들 현장에 취재를 통해 가지고 좋은 그 기획 기사를 쓰셔가지고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이달에 좋은 또 보도상을 받으셨습니다. 예, 이상원 기자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이상원입니다. 일단은 토론자로 불러주시면서 그렇게 또 길게 소개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토론자로 이렇게 제안을 받은 이유가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이전까지는 공공의료를 인식하지 못하며 살다가 코로나 이후에 그 중요성을 좀 절감한 한 시민의 입장의 저를 통해서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거치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좀 깨쳤고 이후에는 여기 계시는 김종현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렇게 공공의료에 대한 취재와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어서 깊진 않고 기자라는 직업 특성상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중점으로 해서 토론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에 대한 토론회이니만큼 대구의료원에 대한 이야기가 좀 중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대구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원이 매우 적은 우리나라 그리고 대구라는 도시 시민 입장에서 보면은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를
단일한 병원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건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대구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대구의 공공의료 체계에 대한 고민이 선행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 지난 2년 남짓 취재를 하면서 좀 느꼈습니다. 대구의 의료 현실은 이미 앞선 전문가분들의 발제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되고, 그렇다면은 이를 조금이라도 교정하기 위해서는 대구 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 체계가 어떻게 갖춰져야 할까에 대한 비전을 먼저 세우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시의 관련 자료, 특히 뭐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같은 거를 여러 번 보긴 했는데 여기 관계자분들이 계셔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정책의 그런 비전을 보긴 좀 쉽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나열적인 접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대구시가 공공의료를 통해서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할지에 대한 비전이 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의료원도 그 사이에서 역할을 잃고 중앙정부의 보조금 사업에 좀 휘둘리고 있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규모 큰 사업을 무작정 받아오는 게 아니라 어떤 비전 아래서 그것을 배치하고 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전의 부재는 공공의료 체계의 구멍으로도 이어지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공공의료의 큰 축인 보건소와 대구의료원 그리고 경북대 병원 간의 역할 구분과 그에 따른 원활한 공조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들 하십니다. 특히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대구의료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대구의 보건소들이 민간병원과 협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나아가더라라는 이야기도 좀 전해 들었습니다. 대구의료원의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의료진이 있어도 임상 케이스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이런 것들에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공공의료 체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다른 고민거리가 경북을 포함한 대구 배후에 있는 의료 취약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민 건강 관련 수치가 대구에서 나쁘게 나온 이유가 그것 때문으로 알고 있기 때문인데 공공의료 취재 때문에 경북 봉화나 의성 같은 곳이나 또 달성의 교고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곳들 다녀본 적이 있는데요. 대체로 이곳에는 노인 인구가 많았습니다. 병원을 가려면 버스를 타고 1시간은 나가야 하는데 TRI라고 하는 그 기준에는 부합하는 듯도 보이는데 그 버스가 한 개 노선뿐이거나 또 그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나가려고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걸 고려를 하면은 그게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별로 불편한 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전보다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버스가 마을 앞까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젠 들어오고 보건소가 한 달에 한 번 순회를 도니까 그것만 해도 좋아졌다라고 생각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도해지에 사는 젊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요즘 유명한 게 공정이니까 공정한 건가 하는 의문도 좀 들었습니다. 김창엽 교수님 말씀을 빌리면은 이러한 조건들이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이런 공공의료에 대한 비전과 체계가 서야 이런 요인과 요인에 대한 정책의 고민도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심포지엄의 핵심일지도 모르는 공공의료원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덧붙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었는데 직접 운영보다 대학병원 위탁 운영이 답이다라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진짜 뭐가 답일지를 알아보려고 연구 자료를 좀 뒤적여도 봤지만은 명쾌한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핵심은 공공성을 충분히 담보하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일 텐데 직영이든 위탁이든 양쪽 어느 하나를 희생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공공의료원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공공성을 담보하는 걸 우선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사에서 시민들도 공익적 활동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답을 많이 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대구의료원 내부에서 위탁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건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지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에 있는 공공병원, 대학 공공병원 중에 경북대병원이 있는데 여기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김정영 교수님이나 김건욱 교수님처럼 공공의료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믿고 가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경북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경북대병원 밖의 지적에 대해서도 고민과 소통, 해답을 찾는 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례로 지금은 어떤지는 알 수는 없는데 한 연구 자료에서 확인해 보니까 경북대병원의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꾸준히 감소해 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른 대학병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공의료원은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높은데 경북대병원의 기조가 이것을 줄여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대구의료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토론을 정리를 해보면은 대구의료원의 기능 강화를 논의하면은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대구시가 지향하는 공공의료 정책의 비전이 먼저 서야 하고 그 아래에서 공공의료 시설 간의 긴밀한 공조 시스템의 구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의 운영 방식에 대해선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논의의 첫 발을 뗐다라는 데 의미를 좀 부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현 교수님이 제안하신 TF 도입을 비롯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지속적인 논의를 한다면은 또 충분한 대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7분 시간 딱 맞춰주셨고요. 굉장히 전문가 이상의 어떤 날카로운 지적, 그리고 김종현 교수가 저보고 좌장보라 그랬을 때 되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구의료원의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경북대병원이 사실은 권역 책임으로서 대구하고 경북에서의 어떤 책무성, 오히려 대구의료원보다도 경북대병원이 더 그런 책무성과 이때까지 어떤 좀 그런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자기 고백도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시나 의료원하고 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오늘 또 좌장으로 한 것 같고, 조성인 원장님 그 슬라이드하고 말씀하시면서 대구의료원이 발전하려면은 국립대병원 죄어야 된다. 예, 그 부분도 지금 뭐 공공임상교수 제도부터 해서 여러 부분들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이 아마 그 첫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하고, 아마 세 분의 토론자분들 모두 그런 쪽의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토론자분은요, 이 자리가 많이 좀 곤욕스럽기도 하고 30년 되셨더라고요. 김성민 원장님이 92년도에 대구의료원의 제2소아과장으로 오셔서 대구의료원에 진짜 30년 동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도 하고 지금 의료원장 자리에서 정말 많은 고민들과 왕관의 무게, 예, 누가 봤을 때는 기관장이라서 대단하다고들이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공공병원 의료원장님들이 진짜 많이 좀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토론 자리에 일단 나와주신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발표라든지 토론자 세 분이 조금은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대구의료원에 대한 좀 앞으로의 어떤 발전, 성찰, 뭐 좀 기대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원장님께서 한 7분 정도 발제자분하고 토론자분들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의료원 원장 김승미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늘 같은 자리가 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 오면은 저는 이 두 가지 감정이 드는데, 첫 번째로는 대구의료원이 좀 잘했으면 이런 자리가 계속 열리겠나? 우리가 신통치가 않아서 이런 자리가 자꾸 열리는 것 같아서 주눅도 들고 또 이렇게 또 좀 죄인 같은 느낌도 들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뭐 대구의료원 뭐 좀 해달라 하면은 맨날 뭐 잘 안 해주다가 또 시민들은 또 대구의료원이라 그러면은 또 저소득층 소외계층만 가는 곳이고 나는 안 가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왜 그래? 이런 좀 서운한 마음도 들고요. 그런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원장이 아까 그 김건엽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92년도부터 대구의료원에 와서 30년 넘게 대구의료원에 있었는데 제 인생의 거의 반을 대구의료원을 근무하면서 보냈기 때문에 어쨌건 대구의료원이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강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든 대구의료원이 발전을 해야 하고 또 정말 좋은 공공병원으로서 거듭나야 되겠다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아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늘상 저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는데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주시고 또 대구료원을 도와주시려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이런 자리를 참석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 응원을 받는 것 같아서 정말 든든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2015년도 메르스를 겪었을 때 메르스 후에 보면은 이제 뭐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고 또 감염병 관리라든지 공공의료라든지 이런 전달 체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조금 있었던 거는 같았는데 그때는 이게 뭐 뭔가 조금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렇게 2020년도에 코로나19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2015년도 이후에 대구료원에서는 또 아무래도 대구료원 역량 강화를 위한 또 어떤 그런 노력들이 있었지만은 조금 아까 그 이진용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의 것으로 대구료원 역량 강화를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의료원의 어떤 병상수를 너희들은 이만한 역량이 안 된다. 병상수를 거의 줄이라는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용역 그 평가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의료원은 계속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2020년도 봄에 코로나19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제가 진료처장이었었는데요. 제가 이제 가장 신경을 썼던 일은 환자 전원 보내는 거였었어요. 솔직히는 그 당시에 그 중환들이 자꾸 생기고 갑자기 환자가 나빠지고 하니까 환자를 전원 보낼 데가 없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고 또 특히나 그 대구 시내의 그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 병상이 거의 다 차는 상태여서 환자들을 서울, 전라도, 부산, 충청도 다 보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환자들을 보낼 때에는 멀리 보낼 때는 너무 중환 환자는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치의생님들이랑 매일 전화해서 의논하고 환자 혹시 보낼 때가 되지 않았나 의논하고 하는 게 일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들었던 생각이 저는 솔직히는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대구료원 시민들이나 대구시나 어떤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대구료원은 소외계층 치료해주고 우리 하는 사업 해주고 그러면 되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는 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환자를 보낼 데가 없고 우리가 역량이 안 되어서 계속해서 환자들이 안 좋아지는 걸 그대로 봐야 되는 상황에서는 대구료원의 역량 강화가 정말 중요했다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가 좀 진료 역량이 좀 됐었으면 정말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대구료원이 어느 정도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대구료원이 어느 정도의 진료 역량을 갖춰야 될지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와 동일하게 지금 코로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구료원의 역량 강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어서 저는 너무 정말 기쁘고요. 제가 농담 삼아 정말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일은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했는 말이 그 의료진 수를 적어도 2배 정도는 좀 늘려주십시오. 그 의료진 수를 2배 정도는 최소한 2배 정도 늘릴 때까지 지원 좀 해주십시오라고 저 말씀 많이 좀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그 의료원의 어떤 그 지원이라는 것이 대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지원이지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없거든요. 제가 진료처장이 되기 전까지는 실제로 그냥 정말 병원만 왔다 갔다 하는 진료의사로서 의료원을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생각했을 때에는 시설 해주고 장비 사주니까 우리가 벌어서 그 운영을 해 나간다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제가 진료처장이 되고 원장이 되어 보니까 그거 자체가 어느 정도 레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의료원에 대한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료원이 소외계층만 가는 곳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누려야 할 권리이고, 또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료원에 대한 어떤 지원, 그리고 의료원을 대구시 시민사회에서 의료원을 어느 정도의 레벨이 되는 병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토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도 받고 대구의료원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의료원의 미션이 대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는 최고의 공공병원입니다. 저희들 지금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최고의 공공병원은 솔직히 저도 부끄럽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도와주시면 최고의 공공병원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것은 의료 인력의 확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도 도움받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 토론자는요 이경수 교수님이신데요. 이경수 교수님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시고요. 영남대학교 병원 대구 경북 곤역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예방관리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장을 이제 맡으셔서 올해 또 경상북도, 아까 이상원 기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오늘 대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대구는 또 경북 쪽에 또 우리 환자들하고 의료 보건의료에 대한 또 책무성도 있고, 이번에 또 코로나 때도 또 그런 역할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경수 교수님은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또 소속으로 있으시면서 또 공공의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국가적인 자원이나 대구시 경상북도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셨고 짧지만은 한 7분 동안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이경수입니다. 대구시청에 좀 와서 한참 있으면 도에서 왜 도를 안 도와주느냐 그러고요. 도에가 좀 있으면 또 시에서 또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공공적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토론을 좀 질문성 토론을 좀 하도록 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이제 역사를, 의료 역사를 좀 보면은요, 이 민간 의료가 굉장히 먼저 빨리 성장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거기다가 이제 행위별 수가제가 이제 정착이 됐죠. 그 과정에 이제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이제 의료 체계를 잡아가고 하는 데는 이제 잘 걸어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걸 이제 공공의료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현상들이 이 공공의료를 좀 확장하는 확장성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어렵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정부 개입이나 이런 게 좀 더 어려워졌죠. 사회보험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수가 중심의 정책들이 대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상환 그 행위별 수가제에 의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사회보험이 그 전국민 의료보험이 사회보험으로 이제 시작이 돼서 89년부터 지금 3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 사회보험의 공공성이 충분히 그 구사가 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이제 이 의료기관들이 워낙 이제 대형화되고 또 산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고령화라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빅5로 대표되는 수도권 병원들, 또 대구만 해도 이제 상급 종합병원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뭐 통제 불가능하다 하면 좀 표현이 좀 거칠지만 이 사회보험제도인 보험이 어떻게 이렇게 좀그 컨트롤러블한 이런 어떤 이 비용을 이렇게 좀 단순히 비용을 절감한다 이런 것보다는 비용을 좀 이렇게 관리 가능한 수준을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제 역사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이나 서비스 내용이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또 상환제도도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간과 공공이 어디냐 이런 게 이제 좀 모호해지는 상황들이 생겨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체계들이 이제 모호해지면 민간 공공이 좀 사실은 불분명해지고요. 우리가 이제 당위적으로나 좀 도덕적으로 또는 대중적으로 이 공공의료를 좀 강화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에 대한 이 생각은 굉장히 견고한데 이걸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 거냐 하는데 가면 상당히 이런 모호성 때문에 이제 막히게 되는 현상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험적으로도 그럼 왜 공공의료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가? 많은 경험을 하죠. 이제 큰 병원에 가니까 불편하다, 돈이 비싸다, 검사를 많이 한다, 또 환자 의료진 관계가 뭐 한참 대기하다가 3분 진료한다, 또 과잉 진료 받는 것 같다, 불친절하다, 이런 경험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것 때문에 공공이 좀 많이 생기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이런 인식들이 사회화되고 또 집단적으로 형성이 되고 소위 이제 프레임이 이렇게 잡히면 소위 그 의료인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라이선스를 이 독점권을 줘놓은 거잖아요. 의료 서비스를 하라고. 이런 데 대한 불신이 이제 민간 의료나 의료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커진다고 생각하고요. 또 실제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거나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요구하고 또 불일치하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신뢰가 이완되고 불신이 되고 그럼 해결 방법이 뭐냐? 공공의료를 강화하자. 이제 이런 프레임은 사실 이렇게 가만히 따져보면 좀 과학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이런 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할 거냐. 앞에서 이제 조성현 원장님께서 많은 현황들을 이제 주셨는데요. 그런 현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어떤 논리적으로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계를 어떻게 좀 허물고 간다 그러면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이 방향을 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냐 이런 게 중요한 논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논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성현 원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유럽은 이미 이런 공공성의 개념이 통합적으로 굉장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좀 공공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생각해 미국이나 일본도 민간 성장 이전에 이런 틀이 잡혀 있고 또 철학적으로 이렇게 좀 안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행위별 수가제나 이런 수가 정책으로는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한다든지 공공의료기관을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이나 논리가 든든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공공성을 이제 통합적으로 어떻게 내재화하는 전략을 쓸 거냐? 저는 이제 이 공공 서비스에 대한 예를 들면 가산 수가라든지 또 개인이나 행위에 대한 수가 못지않게 이 광역이나 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보험에서 지역 펀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해서 굉장히 공공적인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한다든지 또 그런 이제 질병의 관리 예방에 대한 이런 어떤 서비스나 정책이나 전략을 구사하는 데 지원을 보험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국가 재정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면에서는 이 공공성의 내재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나 이런 데에 공공성 지수나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경험적인 반생산성 이런 것 때문에
공공에 대한 필요를 느낀다 이렇게 이제 많이 제가 생각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는 단순히 불편함 때문에 이 공공의료 역할이 중요하다,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가 하면 야 이게 이 공공의료라는 게 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치구나. 이 규모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험적 불편함보다는 굉장히 절박한 소위 이제 이 시큐리티의 문제, 안전과 생명 보호의 문제를 경험함으로써 공공의료 역할이 중요해졌다. 막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아까 우리 원재식 처장님 말씀하셨던 이 변화가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구시로 조금 와보면 대구시의 특성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급 종합병원이 굉장히 도미넌트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의료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죠. 또 이제 대학병원이 많은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뭐 큰 병원들 선호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도구마를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도구마를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잘못됐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대구시는 시민 건강의 목표를 명확하게 좀 더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가능한 자원 또 가능한 전략을 구상하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명확한 뭐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공공 임상 교수제나 이런 게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국립대 병원과만 이렇게 공공 임상 교수제를 할 거냐? 좀 분리할 때는 풀을 키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 서비스 가산 수가라든지 또 공공성 지수라든지 또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이 공공 임상 교수제도 공공 민간의 협력 모델로 풀을 키우면 그걸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유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영남대 의료원의 사무국장을 2년 했는데요. 민간 병원의 대학병원들은 국비 지원이라든지 공공성 있는 사업이나 이런 이제 기전을 작동시켰을 때 보상이 오면 확실하게 움직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지금 국공립병원들이나 다른 의료기관들보다 더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적인 이 전략 기전이랄지 이런 전략들도 공공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 체계나 이런 것들을 좀 옵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체적인 공공성을 좀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대구시로 한정해 본다면은 우리 대구 의료원이나 또 이 지역 다른 의료기관들과의 역할을 더 이 공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경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좀 거시적인 큰 질문도 해주시고 거기에 이제 지역의 공공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뭐 공공 가산 수가라든지 지역 공공 기금이라든지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에 이런 부분을 넣는 부분, 그다음 대구시에 또 구체적인 이야기하고 민간병원하고 어떤 거버넌스 제안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지정 토론은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의 우리 조정혜 과장님이십니다. 김성미 원장님 못지않게 발제나 지정 토론을 들으시면서 부담도 되시기도 하고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또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가 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과장님 한 7분 정도 지정 토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장 서정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오늘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료원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행히 공공의료에 대한 이제 시민들의 인식이나 시민들의 요구도나 이제 공공의료에 대한 확충 니즈는 정말 커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행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반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자체가 다른 공공의료 전체를 잠식을 해버리니 다른 아젠다가 사실상 다 묻혀버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저희가 지금 뭐 공공의료보건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제 시의 현황을 분석을 해보면 오히려 이제 건강 불평등이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뭐 장애인이나
다른 취약계층에 대한 그 공공의료 자체가 지금 사실상 거의 반 이상 마비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주로 지금 지향하고 있는 공공의료의 방향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실상 공공의료가 강화돼야 된다. 특히나 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강화돼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만큼 모든 사람들의 이제 그 컨센서스가 모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제2의료원의 확충, 그러니까 그 공공의료를 할 수 있는,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기관, 의료기관들의 확충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2의료원이나 그리고 감염병 전문병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제2의료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 이제 제2의료원이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전부를 소개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 의료를 제공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존에 있던 의료원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서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아까 은재시 처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런 논의가 뭐 메르스 이후부터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아까 이경수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의료적인 거버넌스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의료 거버넌스가 공공의료라고 하면 뭐 권역 책임 의료기관, 지역 책임 의료기관 뭐 이런 식으로만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그 뭐 대구 의료원이 1개든 2개든 간에 의료원이 생기고 그다음에 책임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그 네트워크나 그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겪었다시피 코로나 때 이제 대구 의료원도 전체를 소개를 했지만 그 대구 동산병원이 없었으면 사실 저희가 이걸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2대구 의료원이 필요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구 의료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진짜 취약계층들을 치료가 어려워진 상황이 오는 문제, 그리고 정말로 그 위급한 상황, 그다음에 정말 전시 상황처럼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필요한 공공기관 자체가 부족하다는 문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상황선례가 좀 있긴 한데, 이제 저희가 상급종합병원이 많다 보니 이제 허리급이 되는 중형병원이 부족해지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제2의료원 설립은 좀 필수적이라는 게 저희가 한 뭐 용역 결과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결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료원에 대해서는 현재 뭐 앞으로 공론화 과정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입지 선정 등의 과정들을 거쳐서 추진을 할 계획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현재 있는 대구 의료원에 있어서도 이제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강화 방안은 사실 지금이 저는 대구 의료원에게는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메르스 때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은 관심이 많고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해주실 때 그때가 개선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관심이 없어지면 잘 굴러가는지 안 굴러가는지에 대한 관심도 더 마찬가지로 줄어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저희가 뭐 시설 장비 확충, 그리고 뭐 손실 보전,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의료진 확충에 대한 지원을 안 해온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도 오늘 지금 발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아니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형의 이제 의료 체계를 떠나서 이제 공공 의료 체계에서 의료원이 가져야 되는 역할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이제 앞으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이 시에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메디시티 대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구시 안에서 어떤 분야에 어떤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맡아줄지에 대한 목표가 명확하게 서고 난 다음에 이제 의료원에 대해서 장비 확충이든 의료진 지원이든 뭐 인식 개선이든 저는 이 3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시설 장비야 저희 시가 이제 지원을 해주면 되는 부분인데, 기존에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의료진의 확충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돈을 들인다고 해서 되는 문제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구 의료원이 이제
그 임상 수가 적다,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이 힘들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의료진 수급이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는 뭐 저희만 고민할 부분이 아니고 지금 여기 계시는 다 같이 분들이 고민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먼저 이제 대구의료원이라는 건 사실상 두 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제로 병원으로서의 기능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더해서 공공의료의 기능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공공의료가 그냥 일반 병원으로서의 기능이 커진다고 해서 공공의료가 약화되는 것도 아니고 공공의료의 기능이 커진다고 해서 일반 의료의 기능이 약화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둘 사이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를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거는 진짜 전문적인 의료진을 확충을 하거나 의료 수준 자체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일 거고 그리고 이게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 인식 개선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거나 했을 때 대구의료원의 서비스가 뭐 부족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용해 보신 분들은 만족도가 없는 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질이 낮다라고 계속 지적당하는 부분도 사실은 좀 어떤 식으로든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아직 코로나19가 아직 연기가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라 근데 하지만 이제 대구의료원이 점차적으로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인 이 시점에서 이 논의를 하는 게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주신 의견들 이제 저희 또 시에 가서 의료원이랑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전문가분들이랑 다 같이 논의를 해서 잘 반영을 해서 또 의료원이 이제 공공의료로서의 역할을 더 드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하드웨어 측면, 소프트웨어 측면, 그 다음에 시 차원에서의 어떤 대구의료원의 포지셔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저희 뒤에 이제 질의응답 및 폐회까지 따지면은 16분 남았는데요. 워낙 지금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이 하나하나 가지고도 또 대구의료원에서 또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 또 경북대병원이나 영남대병원이나 또 상급종합병원이 또 고민해야 될 문제 대구시가 또 고민해야 될 문제 또 시민단체하고 함께 또 거버넌스 차원에서 어떤 고려해야 될 문제 하나하나 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까 은재 이차님 말씀대로 좀 속도감 있게 조금 이런 부분들의 주제를 정해서 좀 논의를 계속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종인 지원단장님 오늘 나왔던 이런 부분들 발제 내용 말고 이런 부분들은 지원단에서 1차적으로 좀 정리나 시하고 같이 해서 좀 대구시 차원에서 좀 지속적으로 좀 논의를 할 계획인가요 혹시요? 일단 지원단에서는 예. 대구시에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꼭 저는 오늘 토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의원님을 포함해서 또 우리 또 이상훈 기자님이라든지 시민단체 이야기들도 좀 많이 새기드려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그 발표 세 분한테는 제가 맨 마지막에 한 3분씩 좀 시간이 짧기는 짧은데 직접적으로 질문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이제 의견이 다르거나 아니면 또 마지막 코멘트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3분 정도 드리고요. 여기 현장에 와 계신 분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한두 분 정도 질의도 괜찮고 아니면 개인 의견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은 앞으로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좀 포커싱은 대구 의료원 또는 대구의 어떤 공공의료 쪽을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순호 교수님. 마이크 좀 주시겠습니까? 예, 대구 가톨릭 의대 박순호입니다. 오늘 뭐 오기 전에 제가 좀 궁금했던 거 그리고 뭐 좀 코멘트 하고자 하는 거는 거의 다 언급이 됐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보람됐고요. 그리고 사실 올 때 이제 대구 제2의료원이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립될 건가 그게 이제 궁금해서 왔는데 막상 와 보니까 앞으로 넘어야 될 산도 많고 좀 따듬어야 될 게 꽤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공공보건의료법에 저기 공공보건의료의 그 저기 조작적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나 싶은 생각도 좀 들었는 게 마지막에 아까 이경수 교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 이게 이제 공급자의 측면에서 지금 정의가 돼 있는데 그렇게만 가버리니까 오히려 이 공공의료를 굉장히 그 좀 제한시켜 버리고 그리고 아까 저기 이제 뭐 급여 환자 비율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이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하는 것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민간에서 하고 있는 기능을 이제 거의 법적으로 거의 이제 배제시켜 놓은 그런 상황인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좀 이번 부분을 사립대학병원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이제 들으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아까 그 저기 뭐 사소한 거긴 합니다만은 그 저기 이진용 선생님 말씀하실 때 이 공공병원의 이 요양급여 적정성을 적용해 가지고 같은 잣대를 평가하는 게 맞는가 하는 좀 그런 의문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이제 지방의료원의 기능과 역할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막상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민간병원하고 차이가 뭔지가 오히려 좀 지금 좀 헷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 이제 저희들 인턴 때 대구련에 이제 파견을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대구련 하면은 거기 그 격리병동에 불황인을 대상으로 한 뭐 이런 걸 딱 떠올렸는데 오히려 그때가 대구련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역할이 오히려 더 확실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것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구의료원이라 하면은 시민들이 딱 떠올리는 뭐 그런 걸 앞으로 좀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두 분 대구의료원에 마이크 좀 본인 소속하고 예. 대구의료원 위원장님 같으신데 제가 맞나요? 멀리서 예. 저는 대구련 노조위원장 이동훈입니다. 오늘 그 심포지엄 내용도 상당히 좋았고 대구련으로 봐서는 상당히 뜻이 깊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토론회를 가면 항상 나오는 게 공공에 대해서는 2, 3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하신 세 분들 정말 내용이 좋았고 답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저는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고 시가 제일 부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련도 저도 이제 노동자로서 직원으로서 부담 많이 가거든요. 원장님은 또 더 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시의회 의원님께도 좀 부탁드릴 말씀도 있고 그래서 3자가 좀 부담 좀 갖고 해서 공공의료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지원 잘 해주셨는데 좀 더 지원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운영비라든지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왜 그러냐니까 대중교통으로 시에서 4천억을 운영자금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공공의료 운영자금 정말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시의 재정보다도 그래가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4, 5년 전에 박원순 시장님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료에 있어가 뭐가 중요합니까? 시민들 관심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라 하시더라고요. 시의 의지다. 시의 의지만 있으면 큰 문제 안 된다. 예,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 그 차이가 10년 전에 서울의료원하고 대구의료원 차이가 지금 그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니까 10년 전에 대구의료원 규모하고 서울의료원 규모 그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진료 과장님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시가 좀 부담 좀 갖고 좀 지원 좀 많이 해주셔서 대구의료원이 공공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의회 의원님 제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의지만도 안 되는 게 또 제도로 만들면 되거든요.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뭐 대구의료원 당신들 돈 벌어 당신들 먹고 살아라 이거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독립재산대 좀 폐지 좀 해주시고
5개 의료원 원장님들 제일 걱정하시는 게 직원들 월급 어떻게 줄까? 이거거든요. 이거 걱정 안 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공의료 정책을 개발하고 얼마나 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거를 개발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걸 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노조위원장이지만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직원들 해서 열심히 일하고, 다만 저는 노동자니까 그 열심히 일한 대가는 주셔야 되겠죠. 예, 그거면 다 됩니다. 그래서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박자가 좀 잘 부담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2가지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진용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위탁 경영에 대해서 보라매 병원이, 저는 이제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 보라매 병원은 서울대 분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 역할을 제대로 잘했으면 지금 공공의료 여기까지 안 왔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국립대학병원에서 좀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위탁 경영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니까, 좋은 병원은, 저는 공공의료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렴하고 시민들한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저렴하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는 없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그 비용을 그러면은 시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대야 되는 거죠. 예, 그걸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서울 보라매 병원에서는 역할이 가능한 건지, 예,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취약계층 환자를 정말로 많이 보고 계시는 건지, 안 그러면은 예를 들면 경북대학,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취약계층 어려운 환자 있으면 대구에 보내는 경우가 저로 많거든요. 그런 역할이 있는 건지.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또 중증주 환자를 치료했을 때 대구의료원에서 나오는 비용하고 대학병원의 비용하고 틀립니다. 민간 큰 대형병원하고.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 1등실도 16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비급여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은 시민들한테 혜택으로 돌아가니까, 이런 차원에서 위탁해도 괜찮은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단장님께, 또 김주현은 누구한테 여쭤봐야 할지 몰라가지고 김주현 여쭤보고 싶은 위원장님, 거는, 두 번째 질문은 좀 짧게 조금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예, 그거는 뭐냐니까, 경북대하고 대구의료원하고 연계체계가 잘 안 되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2차 진료에서 힘들면은 경대를 좀 보내고, 경대에서 1차 진료를 다 끝나면은 대구의료원 좀 보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그러니까 경북대학의 원장님은 대구시장님이 임명을 안 하거든요. 정부에서 하고 중앙정부에서 하고, 그런 차이 때문에 이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현재는 본부장님 가셨는 모양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참석하신 분은 더 질문은 없으시죠?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분 발제자분들한테 제가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노조위원장님께서 경북대병원하고 대구의료원에서의 어떤 환자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대구의료원에서는 모든 질환들, 암 환자부터 해서 심뇌혈관 질환 한 2차 병원에서 진단이 되면은 거기에서 코로나 지금 환자 진료 보는 것처럼 이게 원스톱으로 진료가 경북대병원에 외래도 잡히고 입원도 되고, 이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대신에 제 앞에 그 공공의료 실장 하셨던 감신실장님부터 해서 10년 전부터 대구시랑 대구의료원하고 저희 공공보건에서 합치라고 만든 게 뭐냐 그러면은, 취약계층이나 의료급여 환자들이 대구의료원에서 하고 거기서 검사가 필요하거나 수술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원스톱으로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대구의료원에 계시는 분들은 못 느끼겠지만은, 저희들이 의료에 오면은 필요한 검사들, 그리고 검사에서 또 대구의료원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면 대구의료원으로 또 전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훨씬 더 좀 폭넓게 확대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원장님부터 해서 진료 과장님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국가 차원이든 지역 차원에서 저희가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 문제 제기는 동의하는데 현실적인 좀 어려움은 있고, 대신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부분은 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세 분 발제자분 중에 조성현 원장님 먼저 좀, 예, 시간을 많이 못 드려 죄송합니다. 네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뭐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큰 그림에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공공의료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민간병원도 공공의료 수행기관이라는 말로 공공병원과 똑같은 설립 주체 관계없이 공공의료를 한다는 것을 전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법을 만든 저희가 큰 그림에서 보면 민간병원도 공공의료를 하는 거를 끌어들인 것까지는 좋은데 자칫 그동안 그렇게 투자를 안 하는 공공의료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그것도 그나마 민간병원에 뺏기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를 함축하고 있는 거 아니? 사실은 지방의료원을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방의료원의 문제들이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게 없다는 얘기는 거기에 그만큼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개선되지 않은 것과 맥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즉 그래서 제2대구의료원이 됐던 지금 대구의료원의 역할이 강화가 됐던 그것이 정말로 좋은 공공병원이 되는 순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정순우 교수님 말씀하신 여러 문제들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는 가장 중요한 인디케이터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제2의료원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모든 대한민국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문제들이 아마 해결되는 그런 단계에 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준영 소장님, 그 우리 대구의료원의 위원장님 질문하셨던 거 하고 그다음 마지막 마무리 멘트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 오늘 발표의 논지는 제 의료원을 찬성한다, 가는 게 좋다. 그러면 타입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이 경로 우전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아스팔트를 깔고 싶은데 독립형이냐 위탁형이냐가 아마 직영은 안 하실 것 같고 확실히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때 근본주의적으로 봤을 때는 독립형으로 성공 모델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료원은 안 찾겠다고 보는 거고 지금 성남의료원이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이 있고 역량이 있으면 아니면 내가 예를 들면 위탁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보라매병원은 정확히 얘기하면 서울대병원 분원이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힘이 없을 때 서울대병원을 끌어들여서 지금 합작 투자를 한 거였고 그 합작 투자 때문에 갈등이 계속 있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 근데 만약에 대구가 자신이 진짜 있어서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는 명분에 근거해서 가겠다. 그럼 독립형으로 서울의료원을 능가하겠다. 성남의료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두 개가 양강일 것 같거든요. 이 정도를 능가하는 또는 인천을 능가하는 우리 인천은 아마 독립형으로 가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 생각에 딱 자존심이 있어서 그 위탁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 위탁으로 했을 경우에 장점은 그겁니다. 처음에 보라매병원도 약했는데 저희 경쟁 상대는 중앙대, 고대구로, 이대 목동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면 같이 망하는 거고 서울대 입장에서는 똥칠하는 거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지금 경북대 보낼 때 어려우셨죠. 저희는 초기나 지금도 그렇고 코로나로 보람에 온 환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보람에 자체도 자신이 있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해화동으로 빼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동 참전 규정이랑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이제 전쟁이 나면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미군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라매가 문제가 생기면 분당과 서울대병원 본원이 자동 참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화동 입장에서도 코로나 환자를 직접 받는 것보다는 보라매를 통해서 걸러받고 최고로 힘든 환자만 보는 것이 전체 시스템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아마 답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그래서 의료급여 비율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숫자의 함정입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경북대 의료급여 비율이 떨어진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전체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의료급여는 3%입니다. 아산병원이 2.5에서 3.2%를 보고 서울에 있는 빅5 중에서는 서울대병원이 제일 많이 봅니다. 3.5%에서 4% 봅니다. 그리고 보라매가 15% 보는데 이게 의료원으로 보면 꼴찌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대구의료원 같은 데는 아마 잘은 몰라도 30-40%가 넘어가니까 퍼센트는 많아 보이지만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그 급여 비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근데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면 전남대병원하고 경북대병원이 의료급여 비율이 높습니다. 이유가 지방에 있기 때문에 그 책임성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비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외래 환자가 증가를 하면 분모가 증가하는데 의료급여는 분자가 따라서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량하고 비율을 같이 보셔야지 저 비율만 보시게 되면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요까지 대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제가 3분 알람을 해놓으니까 예, 아마 그래도 어느 정도 큰 답은 된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김정현 교수님 한 3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신 일단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대구의료원이 참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 좋은 공공병원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공공병원이라는 결국에는 대구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안전망 기능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병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구의료원이 이런 좋은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려면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그런 모형으로 설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안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질문도 하시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열심히 그냥 뭐 하라라고 쪼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도 되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되어져야 되고,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할 때 그런 일들의 결과가 대구 시민들 전체 공익에 도움되는 형태로 설계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발표에서 제안을 드렸듯이 결국 지금 시점에는 대구의료원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고 대구시 전체 의료 전달책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속도감 있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대구시가 조금 더 좀 긴밀하게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인 교수님이 1분 30초만 써가지고요. 30초만.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청도 있고 의회도 계셔서 대구의료원이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특별 위로금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솔저들이 거기서 갈아 넣었는데 분골쇄신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그게 금전적인 걸 수도 있고 뭐 휴가일 수도 있고 어떻게 있을지 몰라도 그래야 정규군이 참전을 하는 거고 정규군에 대해서는 희생한 거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규군은 남지 않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대구시 시민건강국장님이 처음 참석부터 해서 끝까지 지금 계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한 1분 30초 정도 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구의료원 공공의료 강화 심포지엄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토론과 발제를 해주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면서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참석자분들의 제가 명단을 보니까 대구의료원에서도 한 10분 이상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이야 많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오늘이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이제 저희도 시민건강국 자체가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대구의료원뿐만 아니라 저희 시민건강국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구 시민건강의 목표라든지 오늘 말씀 중에 또 대구의 공공의료의 비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목표하에서 각각의 공공기관 또 다른 많은 그 협력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할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오늘 주신 뭐 세세한 부분이라든지 전략들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질문도 주시고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의 경험을 볼 때는 정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대구의료원의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있어서는 아마 상당 부분 그 대구의료원이라는 현장에서 원장님이야 많은 분들이 그 답을 많이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행정적인 지원 또 예산적인 지원은 대구시가 당연히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백지에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러면 저희들이 힘들고 대구의료원이 대구시의 함께 또 공공지원단과 함께 구체적인 어떤 안을 짰을 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저도 의료원에 이제 국장을 맡은 지 몇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봤을 때 취약계층의 대구시의 어떤 취약계층의 사업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구의료원이 상당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어려운 역할을 꾸준히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구시가 예산적인 지원은 미흡하지만 지속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이진영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코로나 대응을 함께했는 대구의료원을 비롯한
대구의 뭐 전담병원에 대한 어떤 지원은 대구시가 했고 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잘 살펴서 대구가 시민 건강과 공공의료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패널 토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님한테 마지막 멘트 넘기겠습니다. 네, 여러 좋은 말씀 감사히 들었습니다. 또한 유익한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을 해주신 토론자님, 좌장님, 그리고 발제자님들에게 다시 한번 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